내는 게 처음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리고 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되게 약간 초딩 같은 말인데 나이가 34이 돼서 사직서를 내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유튜버를 검색을 해봤어요. 저 원래 유튜버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별로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유튜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스스로 찾은 그런 퇴사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느낀 퇴사의 무게가 사람들에게 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11년 5개월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한 퇴사였기 때문에 약간 첫사랑과 헤어지는 느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기겠지만 정말 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옳은 건지 후회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하는 업무 중에 사람을 채용하고 제가 퇴직 정산까지 다 해주고 퇴직 면담도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퇴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거. 누구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11년 5개월을 같이 일했다고 해도 정말 10번의 이직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사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회사에 다니면 하루의 절반 이상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80%에서 90%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거고 그렇다면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회사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퇴사는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퇴사를 결심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물론 제가 사직서를 낸 거는 처음이었지만 11년 5개월 동안 사직서를 내고 싶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저는 항상 너무 열받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퇴사를 하고 싶은 게 맞나? 그러니까 Y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Y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말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라이 동료 너의 회사에 또라이가 없다면 네가 또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또라이는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싫은 또라이가 저기 있다. 근데 그 또라이 때문에 나의 커리어를 버리는 거는 저는 조금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또라이는 어딜 가도 있기 때문에 그 또라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냥 그 또라이랑 피하는 방법. 저도 그랬었거든요. 같은 회사여도 충분히 자리를 같이 함께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또라이 때문에 하는 퇴사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상사와의 궁합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상사와의 궁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건설 회사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남성이고 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웬만하면 여자가 아닌 남자 동료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궁합이 되게 잘 맞아야 하는데 상사랑 이제 궁합이 안 맞을 수가 있죠. 임원이 막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거나 뭐 상사가 너무 뭐 욕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친구들이나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던 말은 상사는 생각보다 빨리 바뀐다 입니다. 생각보다 상사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오래 일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사가 정말 좀 이상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제 눈에서 나게 되면 눈 밖으로 나게 되면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사가 좀 이상하다 했을 때도 저는 퇴사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나 복리후생 때문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회사가 뭐 항상 잘 나가면 좋겠지만 언제는 조금 어려워서 올해는 연봉이 동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다리다 보면은 연봉을 이제 오르게 마련인데 이제 뭐 한두 번 연봉 인상이 안 되거나 복리후생이 잠깐 이제 깎이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뭐 더 주면은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그 인사팀 상사랑 제가 늘 하던 말이 1000만 원 더 준다고 이직하는 건 바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은 회사마다 복장이라든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면 사계절 옷을 다 사야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풀 정장을 입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솔직히 한 계절에 정장을 그래도 3-4벌은 갖고 있어야지 되고 거기에 맞는 구두 가방을 사계절을 사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직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적응을 하면서 쓰는 비용
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한 회사에서 있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을 준다고 더 이직을 이렇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 뭐 이직하는 회사에서 한직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를 더 준다면 이직을 해도 되지만 단순히 연봉이라든지 복리후생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이직을 결심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한 거예요. 야근이 많거나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혹은 뭐 같은 인사팀 내에서도 업무를 바꾸는 이제 업무를 순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갑자기 조금 뭐 인사팀인데 재무팀으로 가라, 인사팀인데 뭐 비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업무가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제의를 받았었고, 사실 그때도 퇴사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임원분이 와가지고 너 그 오너분의 비서 할래? 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그때 사실 저희 회사가 조금 보수적인 회사라 그거를 제가 노를 하게 되면 잘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저는 비서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 비서 업무를 하게 되면 제 성격상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비서는 제가 오래도록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팀에 있고 싶고, 만약에 이걸로 저를 해고하신다면은 저는 나가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되게 진중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비전을 삼고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임원분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내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그래 그러면 그냥 너 하던 일 해 이렇게 하고 새로운 비서를 채용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업무를 바꾸거나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 했을 때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바로 거절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자리에 돌아와서 한 2, 3일 동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자기가 그 업무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한다면 상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직을 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직을 고민하실 때 만약에 이렇다면 퇴사를 해라 라는 부분은 그 회사에서 그 다음에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지, 만약에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상사, 회사이라면 저는 퇴사를 당장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치를 알아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게 가치를 알아주는 건데? 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인사 업무면 인사 업무, 영업이면 영업에서 조금 핵심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나한테는 하나도 시키지 않고 주변 업무만 시킨다. 변두리 업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업무만 시킨다면은 당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혹시 상사가 이런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는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상사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업무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주변 업무만 계속 시키고 그런다면은 조금 가소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일이 당신한테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보람,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연결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서 정말 그런 당신의 가치를 못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일이 되게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거라면 이제 다음 단계인 사직서를 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간관계나 뭐 상사와의 궁합, 뭐 야근이라든지 연봉 이런 것 때문에 퇴직을 결심했을 때는 이거는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이런 거는 퇴사 사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걸로는 이제 퇴직을 한 적은 없고, 이 업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여기에서 더 이상 나의 성장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직서를 이제 내고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정리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내가 퇴직도 어렵게 하죠, 성격이. 이런 생각의 정리를 다 해서 퇴사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종이를 꺼내서 한쪽에는 퇴사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잃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한번 적어봅니다. 내가 잃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던 거는 고정적인 수입 그거밖에 없었고, 내가 잃게 되는 거, 지금 나의 지금 나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데 그 나이와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 그러니까 돈 말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딱 리스트를 만들고 딱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다니선이 더 이상 우물쭈물 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직서를 낸 다음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